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한때 펑펑 쏟아진 눈과 매서운 바람. 그런데 이 시간에 벌써 하늘이 깜깜한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 혹시 오늘 저녁 하늘처럼 앞날이 어둡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수준별 수능이 실시된 첫 해라서 더 혼란스럽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에게 입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 과연 경제 활성화, 복지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정보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에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철도, 건설, 관리까지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되는 것이지 철도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이것인데요. 철도 시장 개방 필요할까요?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철도 시장 개방 필요할까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일 까칠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여야가 대치전국인데 새누리당이 내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소집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황창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청문특위를 내일 소집해서 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단독으로라도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예정이어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기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문영표 보건복지부 후보자나 그렇죠. 김진태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29일 날 또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황찬영 감사원장에 대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면은 계속해서 잇따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이제 예산 심사, 새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상태인데요. 만약에 내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거나 하면은 이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닷새 뒤이죠.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정 시한이죠. 12월 2일이요? 예, 네. 예산안 처리해야 네. 되는 날이 그건데 여하간 지금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죠. 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서 이른바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자라는 공감대가 조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법정 시한 네. 다음 달 1일이죠. 12월 2일까지 처리된 적이 거의 없었죠? 11년째. 11년째. 예, 11년째 없습니다. 11년 동안 여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12월 31일이나 1월 1일 사실상 새벽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네. 자, 앞서 속보 전해드린 대로 황천영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소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준예산 언급하셨는데 간단히 한번 언급해 주실까요? 뭐죠? 예, 준예산은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싸우다가도 가까스로 12월 말일이나 1월 1일 새벽녘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헌정사상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급되는 준예산은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가급적 최소한 비용만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집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집행 못하겠네요, 결국은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 같은 건 힘든 거죠.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정세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철도 산업의 핵심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제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게 뭐죠? 하루 통신이나 수도, 전력 등 이른바 국가 기관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상호 다른 나라와 상호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에요. 정부조달 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제가했고요.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그리고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 이런 것들이 외국 자본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도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들은요. 이것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은요.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요. 조한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듯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도 있었습니다. 조한동 수석은 국내외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되면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공영체제 내에서도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니까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철도 민영화 문제 그리고 조달 협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한동안 대한민국을 또 흔들었던 소식이었는데 그동안 또 잠잠했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최동호 전 검찰총장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혼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요? 예,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했는데요. 조희재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요. 지난 6월 14일 외부인의 요청을 받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묘하게도요. 그날 6월 14일은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1차 수사를 마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과 겹칩니다. 검찰은 조 국장에게서 최근에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6월 14일 전후로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적인 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재 국장과 원세훈 전 원장과는 어떤 사이죠? 네, 조희재 국장은요.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었는데요. 그 직후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4급으로 승진한 조 국장은요. 원세훈 전 원장을 따라서 국정원에 파견됐었고요. 원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초구로 복귀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옮기는 곳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갔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속보도 많아갖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눈 소식을 듣고 자차를 두고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수요일에 비해서 이동량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사고에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도 평소보다는 교통량 자체는 적은데요. 두 군데 모두 사고 때문에 좀 밀립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가 있어서 이전으로 성수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좀 괜찮다가 다시 성산대교나 방화대교 지날 때 다시금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도 일산 쪽 같은 방향으로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내부순환로 통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연희램프나 홍은램프 부근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성산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가까이 하면서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새해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준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공청회를 열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공청회에 참석한 충남대 정세훈 교수 연결해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여야가 대치정국이다 보니까 예산안 심의 공청회 보통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한 달 늦게 열렸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공청회 참석하셨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공청회 참여한 기재부 국회의원들이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상당히 여야 간에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네. 공청회 분위기도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준예산 저희가 앞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데 준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됩니까? 예, 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본 예산이 법정 기간 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올해 말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네. 이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정부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따라 네. 즉 올해 예산에 따라서 잠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네.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정부 준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예. 정부는 보통 이제 공무원 봉급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셧다운이 실시되었을 때 예. 연방 정부의 200만 명의 공무원 중에 약 80만 명이 일시 해고된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겠네요. 미국과는 다르니까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쉴 수도 있겠지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급여는 미국처럼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제도네요, 우리가. 예. 네. 자, 새 예산 한번 보셨죠? 예. 보면서 그 정부가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정부는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까지도 지키겠다. 그 세 가지입니까? 예.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세 가지 모두 다 달성하기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두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다. 네. 예. 경제 활성화, 복지, 재정 건전성. 예.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세웠다고 보세요? 정부로서야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하는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살짝 보면은 네.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넣었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넣었다. 그러면서도 빚은 크게 늘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세 가지 목표 동시에 추진이 어렵다면 뭔가 선순환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럼 정부는 일단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예. 복지도 잘 되고 뭐 이런 정책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기보다 네. 이 민간이 자연스럽게 어떤 수출이 잘 되거나 네. 기업 투자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이 전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가 예.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예. 현재 중요한 것은 내년도 이 정부의 그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게 예산안이 그렇게 짜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짜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예산안이 안 됐다.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 세수를 좀 더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출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제는 이 경제 활성화를 대표적으로 이제 내세워주는 것이 일자리 사업인데요. 네.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도 보면, 이게, 과시용? 이렇게 네.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특별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 경제 활성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 네. 공약 후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세수 언급해 주셨는데 예. 결국은 세수를 확보하면서 돈을 풀어가는 그러한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법인세라든지 증세 이런 것을 언급하시는 건가요? 예, 이번 예산안의 가장 근본 문제는 이 세수 확보 재원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건전 재정을 지키겠다,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짠 것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이번 정부 하에서 약 130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사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거보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 탈세를 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낭비성 사업을 줄이는 것인데요. 예.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 낭비성 사업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더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그치지 않고 낭비성 사업을 없애는 거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증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 네.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네. 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제 있었던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법인세를 어떻게 증세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세를 어떻게 증세할 것이냐 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인세, 예. 소득세 상당히 민감한 건데요. 기업 예. 입장에서는 특히 법인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일단은 증세는 거의 하지 않고 일단 예. 없이 복지 공약을 수행하겠다 이런 기조죠? 예. 그런데 그 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네. 증세라는 것을 좀 더 길게 풀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유 현재 있는 세목에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든 증세는 안 하겠지만 네. 그 이외에 다른 방식의 증세는 해서 조세 부담률 좀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다른 낭비성 사업을 줄이거나 해서 네. 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증세를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증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하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청취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네, 좀 까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 적극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 판단하는 저로서도 이것을 증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네. 증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차피 복지는 상당 부분 수정된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증세가 없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증세도 예. 이번에 그래서 세제인 개편안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세, 서민 증세가 있었다, 뭐 중산층 증세가 있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증세 없이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네. 온전히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복지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복지 예산. 예. 정부는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제 예.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복지라는 것도 밖에서 보이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10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네. 넘어선 한 8.5조 원 되는 것 중에 반 이상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보통 이제 주택을 위한 융자를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액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100조 중에서 실제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 예.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은 한 23조 원 정도에 불과하고 예. 이 부분이 이번 정부 안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는 정말 소폭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를 아주 크게 확대했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예산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예. 여야 간의 그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좀 오갔습니까? 예, 법인세가 하나의 뜨거운 이제 논쟁점이었는데요.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그다지 법인세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은 입장이 강하고요. 예. 그 논리야 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그동안 줄여줬는데 네. 기업이 투자를 한 성과가 있었느냐. 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으니 네.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이 마당에 네. 법인세율을 뭐 최소한 그 지난 정부 하에서 감세가 있었던 것을 없애는 방향 정도 그 네. 정도 올리던가 아니면 현재 대기업에게 많이 주고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네. 없애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의 감세 문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정부의 이 재정 문제, 재정 적자 문제가 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예. 감세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정부 하에서 그 국가 채무가 한 150 정도 증가했거든요. 150조 원요. 예. 네. 그다음에 이번 정부 하에서도 한 130조 원 아니면 15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이 지금 국가 채무가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네.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습니다. 아.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네. 상당히 누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당장으로서는 누진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조세 부담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네. 대다수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기보다 네.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층 대기업이라든가 고소득층이나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증세를 해서 예. 이걸 가지고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네. 이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금 법인세 언급하신 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고 또
부자들 언급해 주신 건 이제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라는 쪽에서 조금 또 예. 반발이 있고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이 경제 활성화, 복지 또 앞서 재정 건전성 세 가지를 정부가 추진하여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좀 뭔가 좀 수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낭비성 사업을 좀 감액하는 것 아니면 완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 DMZ 내에 그 생태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남북한이 지금 현재 이게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개성공단 자체도 지금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네.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그것 말고도 뭐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경제성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삭감하지만 네. 그런 것들 삭감해서 뭐 400억 원, 뭐 몇천억 해가지고 어떤 게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이미 이제 수정된 마당에 복지 쪽을 자꾸 줄여서는 안 되고 예. 이 증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감세를 했잖아요. 예. 감세를 한 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고 바람직한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의 정세훈 교수였습니다.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네,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오늘 이것인데요. 철도 시장 개방 필요할까요?입니다. 8834님의 의견입니다. no,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 경제와 국민의 삶에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9356님은 예스입니다. 코레일이 적자니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라고 의견 주셨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철도 시장 개방 필요할까요?입니다. yes or no.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ye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본을
6개월입니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정보조달협정 GPA라고 하는데요. 개정 의정서의 비준을 최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이는 철도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전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온 정의당의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의 이제 정보조달협정 GPA라고 하는 협정 개정안에 비준을 했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이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정보조달협정이라는 것은 네. WTO의 이 정보조달협정 조약 체결국들 간의 네. 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 우리가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가입하면서 24번째 조약 체결국이 됐고요.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은 네. 그 기존의 그 가트 체제 하에서의 그 협상의 이루어졌던 협상의 네.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확장 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예. 최근에 그 비준을 한 건데요. 네. 이번 그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의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철도 분야입니다. 도시철도의 7개 기관, 즉 네.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공사, 또 인천, 부산, 대구, 광역, 대구, 대전, 광주 여기에 이제 그 지하철들이 다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 지하철들의 건설과 운영 분야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게 되고요. 네. 또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 고속철도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KTX 역시 개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서 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정부가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네. 이 정부 조달 협정 국가 간에 서로 오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방하는 거.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조달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네. 우리만 여는 게 아니고 상대국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니냐. 네. 또 이게 이제 개방을 함으로써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예. 우리 산업의 어떤 그 체질이 더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철도 분야가 가진 특수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유럽은 철도 강국입니다. 네. 세계 그 철도 시장을 양분 3분하고 있는 거대 철도 기업들이 다 프랑스나 이 독일의 회사들이고요. 네. 자본력과 기술력에 있어서 현저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 이 산업은 네. 전통적으로 이게 공공 분야였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영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즉 흑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네. 이 국민 서비스로서 운행을 하는 그런 노선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코레일의 적자가 자꾸 문제가 됐던 것도 네. KTX 그 자체는 흑자입니다. 네. 근데 그 KTX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손님이 없는 그런 간선들을 교차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예. 적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민영화하고 영리하고 외국 기업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네. 결국에 그런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그 철도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다 이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될 우려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 시장 개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예. 개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지 우리보다 현저히 자본력과 기술력이 앞서 있는 네. 그런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공공철도 시장을 열어줬을 때 자칫 우리 그 철도 산업이 완전히 잠식당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도 했지만요. 고속철도 분야는 이렇게 개방이 확대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그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는 일반 철도, 다시 말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관련 사항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 예. 때문에 KTX 역시 개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서발 KTX의 경우에 네. 지금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애초 정부의 계획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네. 여기 자회사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이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은 이번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개방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국토부가 외교부에 2011년 12월에 보냈던 이 GPA 협정 관련된 공문서 입수를 보면 네. 근데 국토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고속철도를 개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주석에 명문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당시에 그 개정 의정서대로라면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철도공사 혹은 철도시설공단 구매 계약 중에 고속철도에 대한 GPA 협정 적용은 배제한다. 이런 주석이 명문화돼서 이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제간 정부 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안에는 고속철도를 개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석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개정 협정문 부속서 정본, 영문본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네. 어디에도 고속철도,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이스피드 레일로드인데요. 네. 그걸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은 네. 주장하는 것은 협정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정부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얼마든지 고속철도 분야가 개방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네. 이 비준안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동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나 국민에게 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이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국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 예.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 현행 통상절차법 13조는 네. 정부가 이게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 국회가 이게 통상조약으로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법제처의 해석만을 근거로 네. 일방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수많은 쟁점들이 이 그 협정 내에 이 포함이 돼 있고 올해 5월 22일 날 지금 통상의 주무부서가 산업부거든요. 네.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이 협정과 관련돼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낸 거를 최근에 입수를 했는데 예. 그 공문에 보면 산업자원부도 이거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달아서 외교부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해서 이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법제처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올해 10월 달 들어서 법제처 해석이 갑자기 바뀌어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네. 국회에서 어떤 안건의 일방적인 처리가 불가능해지니까 네.
이걸 자칫 국회로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 비준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예. 국회를 철저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법제처가 예. 맞지 않는 그 법 유권 해석에 기초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협상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그 2011년 11월에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예. 그리고 2012년 3월 30일 날 정부 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를 채택을 했고요. 예. 근데 국내 비준 절차는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5월에 외교부에 국내 비준 절차 착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네. 이게 2013년 11월 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4일 날 그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에서 연설하면서 그 공공철도 시장 개방하면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언급을 하셔서 격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날 바로 비준안을 의결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대통령 제가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는데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 제가 이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했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신 전병헌 대표도 하셨고 예. 수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예. 국회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통령 제가까지 법제처의 유권 해석만을 근거로 밀어붙인 것은 정부의 지나친 독단이고 지금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안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2013년 5월 22일 날 예. 산자부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 그 협정은 관계법령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10월달 그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다 뒤바뀌는 겁니다. 왜 뒤바뀌었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봅니다. 이게 국회에 왔을 경우에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시장 개방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국회를 우회해서 그냥 그 시장을 개방하고 또 뒤이은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법 해석을 저는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시는지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43개의 나라가 이 GPA 그 조약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WTO 그 사무국에 비준안을 기탁한 나라는 4나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그 이걸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지고 12월 3일 날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WTO 그 강요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강요회의 이전에 뭐 대통령 제가까지 끝났으니까 사무국에 기탁까지 하겠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그 주변국들이나 그 조약 그 체결국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안 보고 우리만 그렇게 일사천리로 국회 비준 동의까지 거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대통령이 그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선물 주듯이 우리 철도 시장 열어줄 테니까 많이 진출해달라. 그게 신호라도 된 듯이 12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도 모르게 의결하고 또 12월 15일 날 국회도 모르게 대통령이 제가하고 네. 그리고 어제서야 이제 그런 제가 사실이 알려진 예. 것입니다. 네. 이 전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를 한 국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겁을 줄 때는 너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국익과 민생에 그리고 산업에 영향이 큰 이런 사안들은 왜 쉬쉬하면서 뒤로 이렇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는 분명 의원님의 설명과는 분명히 다른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국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정부의 그런 설명이 맞는 건지 아닌지 네.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일단 비준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저는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냥 정부 의결로만 대통령 제가로만 비준 절차를 제가 가져가려고 된 하지 거를 말고. 다시 국회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법한 사항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비준하고 대한 동의를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의 절차를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그 위헌적인 그런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네.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이런 안건이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통상 조약에 관한 국회 비준권은 형식화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겠습니다. 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네. 이건 분명히 그 국회의 권한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네, 앞서 인터뷰했는데요. 관련 내용입니다. 2696님은요. 철도 민영화 반대입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회사의 영리 목적 위주로만 추진될 것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9934님은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 건가요?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